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전북의 대형 매장들이 지역 환원 사업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의 상생 윤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농림부가 AI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생닭 도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팔 수 있는 식품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OCR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환경부가 주민 건강과 환경 영향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어제 전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지만 정규직 채용과 지방세 납부액이 아주 적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 지역 환원 사업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에 있는 백화점 한 곳과 대형마트 15곳의 매출액은 1조 1,900억 원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 2013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2012년 이후 꾸준히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환원 사업은 민망한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3천억 원이 넘는 백화점이 지난 2분기에 사랑의 열매와 장애인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49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주 6개 대형마트 가운데 2개는 기부 금액이 한 푼도 없고 봉사활동만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그 지역 환원이 정말 인색할 정도로 적은데요. 전북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형 유통업체인 만큼 전북 도민을 위한 그런 지역 환원이 정말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환원에 소극적인 건 기업의 상생 윤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지역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탓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와 지역 환원을 규정한 조례 제정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형 유통업체가 부정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지 우리 행정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를 현지 법인화해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고 지역업체 입점과 납품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림부가 전남 담양 재래시장의 닭 판매점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자 전통시장의 생닭 도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아있는 닭을 팔고 있는 가게가 밀집해 있는 한 전통시장입니다. 대부분의 닭을 현장에서 직접 도축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전남 담양, 광주의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 같은 닭 판매점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 같은 가금류 판매점이 AI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시장에서의 닭 도축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위생적인 도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안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소비자들이 그 자리에서 도축한 닭을 선호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려면 도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축을 안 하면 여기서 판매가 잘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와. 사람이 생선 잡기 때문에 오지 절대 안 와요. 마트 천지고 뭐 들어오겠어. 또 전통시장에서 닭 도축을 금지하면 닭을 공급받는 양계 농가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서 먹고 가는 국민이 많아요. 일단 농장에서 출하처가 없어지고 운송하는 중간 업자들 없어지고 우리 같은 이제 소매 상인들이 없어지고. 농림부는 닭을 도축해서 요리하는 식당도 도축 금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상인들의 생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지난 4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전주역 이용객이 41% 늘어 전라선을 증편하고 수서 KTX에도 전라선을 편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전주역 이용객이 41%,
남원역 이용객이 44%가 늘었지만 호남선 KTX의 운행 횟수는 주중, 주말 모두 20회에 그쳐 증편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의 KTX 선호도가 높은 만큼 내년 6월에 개통될 하루 120편의 수서발 KTX 구간에 전라선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한옥마을에서 팔 수 있는 식품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체불명의 식품 판매점이 난립하고 있어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 가게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달여 만에 영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퇴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한옥마을의 식품 판매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패스트푸드처럼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통 음식 위주로 구체적으로 판매 가능한 식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꼬치구이뿐만 아니라 조금 민원이 많거나 정체성이 맞지 않은 부분은 해서 이 허용 용도에 그런 부분은 아예 안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상업화를 좀 차단할 수 있지 않겠냐. 한옥마을에는 이미 전통과는 거리가 먼 식품 판매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규정이 바뀌어도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주시는 전통 음식 위주로 업종 변경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상인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 이론적으로 좋은 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임대료가 막 3배, 4배 폭등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적은 여기 지금 4, 5만 원어치를 여기서 와서 드신다고 한들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해 말 현재 한옥마을의 식품 판매 업소는 1년 전보다 75% 늘어난 142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찻집과 제과점, 길거리 음식점이 101곳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6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서울 전주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정이 6시간, 귀경은 5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전북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1만 대로 지난해보다 10.9% 늘어나고 추석 당일 교통량은 최대 44만 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봉사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등 8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 송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적십자사와 국토정보공사는 오늘 빚은 송편을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전달하고 모두가 풍성한 명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군산 OCI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주민 건강영양조사와 농작물 등의 환경영양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군산 OCI 공장에서 실내인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직원과 주민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고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OCI는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공장장을 교체하고 수백억 원을 들여 시설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새만금 환경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양조사와 농작물 피해 등 환경영양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크다며 지금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발표되면 우리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브를 해버리는 거죠, 교분이.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발표를 섣불리 못하고 게 몇 번 이렇게 검토가 되면 많이 거치는 것 같아요. 지난달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결과로 발표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미뤄진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 주민들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발표돼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라북도의회는 화학사고에 대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구성을 하자는 그런 조례고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을 지역별로 알기 쉽게. OCI 군산공장의 화학물질 유출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투명한 사후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의 노조 없는 스만금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유성엽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땅값과 세금 그리고 규제와 노조가 없는 이른바 사무 새만금을 역설했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조차 필요 없는 완벽한 노사 관계에 특별한 조건을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과 경찰서 구내 식당의 절반 이상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전북경찰청과 경찰서 구내 식당 16곳 가운데 전주 완산경찰서 등 9곳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주서와 진안서는 법으로 규정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한 차례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어 외근 인력이 많아 식수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곳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가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지난 2010년 560여 건인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난해 770여 건으로 늘었고 해마다 20명 안팎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자전거 도로에 야간 조명이나 안전 펜스가 없어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다리가 너무 낡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낡은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놓아야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30여 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려면 40m 길이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다리는 교각 곳곳이 깎여 나갔습니다. 구멍이 뚫린 곳도 있습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대형 차량이 진입을 꺼리면서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포크레인이라든지 그 차들이 이 다리를 보고는 절대 들어올라 하질 않습니다. 그래 무슨 공사를 하든 무슨 큰 물건을 들어올 때는 온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사정을 해야 되니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다리는 최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형 차량이 진입할 경우 붕괴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장 낡은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놓아야 하지만 20억 원에 이르는 신축 비용이 문제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무주군으로서는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막대한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요. 국가 예산하고 전라북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낡은 다리 때문에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거와 재가설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도시 발표가 오는 25일로 연계됐습니다. 전주시는 국제축구연맹이 어젯밤 20세 이하 월드컵 조직위원회를 열어 전주 등 개최 후보 도시 8곳 가운데 6곳을 개최 도시로 선정했지만 25일 밤 9시 집행위원회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는 국제축구연맹 실사에서 관중 동원 능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즈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 국내외 태권도 원로사범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습니다.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즈 사업은 태권도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모체가 된 9개 기관의 사료와 품새, 호신술 등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참석자들은 발표 현장에서 근대 태권도 역사 정립과 태권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에 반발해 재심사를 요청한 전주 만성지구의 아파트 건설업체가 내일 재심사를 앞두고 재심사 요청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분양가 재심사를 요청에 대해 시의원들이 1인 시위를 예고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재심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업체 측이 신청한 3.3제곱미터당 927만 원의 분양가를 810만 원 이하로 삭감해 권고했습니다. 제24회 소충사선 문화상 수상자 10명이 결정됐습니다. 대상에는 김우전 광복군 동지회장, 특별상에는 최창규 35사단장, 본상 언론부문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문화예술부문은 김옥진 화가와 정희진 사단법인 정광수제 판소리 이사장, 의학부문 김필건 한의사협의회장, 농업부문 황정수 무주군수, 공로상에는 이명근 관촌면장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임실 사선대 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립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교수였던 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챈 인건비 가운데 상당액이 실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인건비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김제시 만경읍 폐드럼통 수거업체에서 소형 진공 펌프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60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드럼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